最後です。今日は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 네, とう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私は10年前に 저는 10년 전에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これ 있습니다. は韓国語でも 이 책은 訳されて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의 896개의 지자체, 약 반의 지자체가 2040년 이후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これをきっかけに 네, 이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대책을 정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약 6,3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출생률인데요. 출생률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는 1.20까지 떨어져서 과거 최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은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인구가 대도시에 쏠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도쿄에 쏠리고 있고 또 한국의 경우는 젊은 층이 서울로의 쏠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문제 또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시화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2030 여성 인구 감소율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소멸 가능성 지자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올해 다시 한번 보고서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2030 여성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나 자립이 가능한 자립 지속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있고요. 또 젊은 층이 모여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출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소멸해버리는 블랙홀 지자체, 그리고 이대로 가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이렇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분석하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자립 지속 가능성 지자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2014년에서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소멸 가능성 지자체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멸 가능성 지자체가 줄어든 이유인데요. 무조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출생률은 저조한 지역이 많고요. 또 출생률이 조금씩 회복이 된 지역,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멸 가능성 지자체가 896개에서 744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자립
지속 가능한 지자체,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연구소나 데이터 센터 등이 존재를 해서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고용을 장을 제공을 하고 또 육아 지원을 철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자체라고 하면 일자리 확보, 육아 지원이 매력적이고 공동 육아 의식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오카야와 현의 나기초라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번에 SBS 기자님께서 취재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도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 농촌 마을입니다. 잔디밭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기차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젖먹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차일드홈이라는 마을 공동육아시설로 책과 장난감을 무료로 쓸 수 있고 5, 60대 엄마들이 육아 상담도 해줍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육아에 참여해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トイレ行きたいとかでもすぐ見てくれるし、みんなでご飯を食べようとか、だからお家で育ててる時でも保育園とかみたいな。 출산 축하금, 의료비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더해 지자체는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225제곱미터 주택을 월 45만 원 정도에 임대해 줍니다. 育児の負担であったり、子育てに対する不安であったり、メンタル的なケアというのもですね、そちらも奈義町では力を入れておりまして 7년 전부터는 육아로 사회생활과 단절되지 않도록 이른바 일자리 편의점도 열었습니다. 지역 관공서에서 제품 포장이나 우편물 정리 등 하루 2-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주민에게 연결해 줍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普通に仕事を探したとしても、すぐ辞めてしまったりとか、自分の予定でも動けますし、子供の予定でも動けるので。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이지만 나기초는 2배가 넘는 2.95명을 기록했습니다. 나기초의 세대별 평균 자녀 수는 2.4명으로 마을 전체 세대의 46%가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보다 지역사회의 육아 참여와 일자리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의 부담과 고민을 실제로 덜어주는 정책이 저출생 대책의 출발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카야마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일본의 아주 작은 마을의 사례였습니다. 두터운 육아 정책을 실시한 결과 출생률도 높아졌고 또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 나기초가 참 좋다라는 생각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주를 해오는 등의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잘 들여다보면 출생률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자용 감소가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 감소 억제책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지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막을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축소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또한 지금부터 바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축소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장표인데요.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네, 인구 피라미드 왼쪽이 1965년 약 60년 전의 인구 피라미드인데 예쁜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일본의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이 인구 피라미드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 보시는 게 2050년 예상되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네, 역삼각형이 돼버리죠. 그래서 고령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그 소수의 현역 세대들이 다수의 고령 세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역 세대뿐만이 아니라 부담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 또한 이렇게 사회 보장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축소되는 것에 있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부의장으로 참여한 인구전략회의에서는 인구비전 2100이라는 비전을 10년이 지난 올해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인구비전 2100을 살펴보시면 인구 정책을 어떻게 취해가면 되는지 그 방향성 그리고 크나큰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인구 목표치로서 8천만 명 유지를 내걸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6,003만 명이 되는데 8천만 명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세부 추진 계획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100년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모두가 2100년까지 모두 살아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100 인구비전 2100 안에서는 4가지 정책 체계를 중점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근로 방식 그리고 청소년 특히 여성들이 근로 방식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사회가 축소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도쿄의 심각한 일극체제 상황을 시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정책 체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방 소멸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를 지금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합의 형성. 어떻게 여러 대응을 여러 가지 그 반발을 뛰어넘고 이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인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의 미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의 미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가는 것.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생활 방식 역시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근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원격 근무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해야 할 업무를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권에 살아야만 하지는 않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とも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번째,
네, 정치장에서의 논의이겠습니다. 국회장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의 협치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합의 형성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성과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각오를 하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사령탑을 두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장의 리더십 하에 서로 간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특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일본은 어제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되었습니다만 도쿄 이외에 이은 제2, 제3의 도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크나큰 도시정책 역시 새롭게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층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 있는 지방도시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전체를 더욱 다운사이징 시켜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축소 사회가 됐을 때 제대로 그 사회가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변경시키면 아무래도 고령자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재정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의 예산 배분을 아무래도 바꿀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만큼의 재원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을 재점검해서 젊은 층, 여성, 그들의 근로방식을 어떻게 과감하게 변화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라는 것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역시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러므로 주변 국가 모두 동일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한 곳에만 인구가 쏠리는 그런 일극 체제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혜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장기전을 각오하고 그렇지만 하나씩 정치의 장에서 여야가 협력을 해서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